박수를 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시.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K-이니셔티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진행 반갑습니다. 맡은 강유정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후보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님, 버스가 좀 확 달라졌는데 한번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오, 아니 뭐 이런 창틀 비슷한 것도 생기고 통째이 아주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이 테이블도 확 바뀐 것 같아요. 옆으로 막 밀고 다니는. 그렇죠. 다리를 집어넣을 때도 없었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이것도 칭찬합니다. 바뀌어서. 네,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 물론 뭐 제가 그래서 제작진들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차 시스템이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정말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우리 얘기할 수 있고 달려 라이브가 그래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님 아이디어 덕분에 이렇게 좀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장점을 한번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 속 대한민국 랜선 척톡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몇 세 동안 네. 재외국민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투표소 가는 길 1000km가 넘어도 아무리 네. 멀어도 꼭 투표하겠다는 분들의 그 마음이 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투표의 중요성. 무려 26만 4천여 명이 지난 대선 때보다 14%가 는 인원이 미리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맞습니다. 사실은 민주공화국,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로 권력의 항배가 결정이 되는데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편의가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무관심 또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해외 교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할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누가 그때 그런 분도 있었는데 막 비행기 타고 몇백 킬로씩 날아다니면서 투표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 교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25만 분이나 참여를 했다면 맞습니다. 사실 저번 대선에서 우리가 23만 표인가요? 24만 표인가? 23만 표 얼마 정도에 줬죠. 네네. 승패를 결정할 만한 규모잖아요. 그럼 26만 4천여 명이 신청했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23만 표 이상이라면 승패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외 교민들 수가 사실은 지금 750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너무 투표 참가자 수가 적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혹시 현실적 여건이 너무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은 듯하다. 자, 이제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겠다. 재외국민 여러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지금 방금 하신 안녕하세요를 본인이 살고 계신 나라 말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시에 같이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살고 계신 나라 말로. 아리가또. 고생했어. 내가 쎄쎄했다가. 제가 세세를 하셔서 제가 뭐를 추천드렸냐면 메르시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맛이 안 산다라고 해서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잘 못 들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니아오라. 니아오네요. 네. 네. 자, 딱 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맨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재외국민 투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바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근데 동글동글해서 그렇죠.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 그니치 문제 기준으로 잘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살고 있는 지우 엄마고요.
사우랑과 한글학 교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세현이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강세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후보님 기억나세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로 사실은 아. 역사가 있으시죠? 오클랜드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 아, 이분이세요? 맞습니다. 오. 1등 투표자. 네. 아, 예, 얼굴을 직접 보기는 기억으로상으로는 그쵸. 처음인 것 같네요. 이 메시지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건 기억나죠. 네, 네. 어떻게 세계 최초 투표라는 이런 놀라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럼요. 네네네. 저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그럼요. 1등으로 아.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강세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교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투표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 꽃이고 이 꽃은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물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로 아. 저희가 전날 가가지고 밤새고 투표했습니다. 부부신가 봐요? 아니요. 2번으로 기다리시는. 진짜 저도 제- 부분 줄 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밤을- 다른 목사님이십니다. 아, 네. 그 2번도 1번 찍은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이 되죠. 네네네. 왜냐면 너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건 아마 마음이 통해서일 텐데. 자, 그럼 이게 그 당시에 또 약간 경쟁이 붙었단 말도 들었어요. 네네.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있는 조직은 그 박근혜 탄핵 시절에 만들어졌던 해외 촉물 더 좋은 세상 네. 한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 측 후보 쪽에서 새벽 3시쯤 영사관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1등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세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촉보를 또 접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 그럼 우리는 밤 12시에 가자. 밤 12시에 가서 영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투표를 1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자라고 해서 제가 12시 반에 영사관에 도착했다가 7시에 대기번호 표를 받고 8시에 투표를 하고 왔죠. 후보님 기억나세요? 그때 저한테 리트윗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그거 썼잖아요. 영광. 별 말씀.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는 정말 투표 한 장의 가치를 높이보고 좀 엄청난 돈 써가면서 또 시간 들여가면서 절실하게 투표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들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1등 지금 그런 것 투표 같은데. 하실 건가요? 저희 오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셨구만. 시작됐고요. 네. 오늘 1등은 세계 최초로 투표하는 대학생 친구가 어젯밤 1시부터 영사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 또 대기번호를 받고 1등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생애 최초의 투표를 1번으로 세계 1등으로 네. 와 이거 정말 처음으로. 처음으로 했다라는 건데 너무 의미 있네요. 처음으로. 네. 우리 강세현님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19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오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용인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용인이지만 경기도 성남과 아주 인접한 용인이다 그렇죠. 보니까 남편은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원장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동네는 신선 과일이 나오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다리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상으로 다리 하나 차이로 있는 어린이집인데 우리 친구들은 신선과일 못 먹고 있는데 그 원장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또 여학생들 생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엄청 많이 듣고 보고 하면서 당시에 분당으로 학원을 다니던 저희 남편은 진짜 농담처럼 우리 그냥 학원 때려치고 이재명 시장님 밑으로 들어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셨잖아요. 도지사가 돼서는 그 성남시에서 그 부러웠던 그런 행정들을 이제는 경기도로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오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진보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지지자가 이렇게 열성 지지자가 돼서 지금 해외 대의원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셨던 행정력과 정치력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열혈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떠세요? 네. 이런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제가 가장 성취감이 높은 기운이 행복한 네. 그런 때죠. 뭐 어린이집, 이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하고도 제가 참 잘 지냈는데, 그 잘 지낸 이유는 어린이도 꼬집지 말라고. 근데 그런 생각 없지만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처우가 나쁘니까,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우도 개선해드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운영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하셨으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 네네. 이런 거 행복하죠. 뭐 제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럼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 크게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강세현님 말처럼 엄마한테는 그 신선과일이라는 게 주는 그렇죠. 엄청난 맞아요. 힘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셨던 것 같군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뉴질랜드 강세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미국으로 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이번에는 미국에 계신 강휘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휘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 반갑습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강휘연입니다. 네. 이제 박사과정. 미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요? 2년. 2년? 이제 2년 정도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럼 재외국민 투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했나요?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날 바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와.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왕복 한 $300 정도 되는데요. 50만원. 아, 학생한테. 유학생으로, 네, 40만원. 네, 큰 돈이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저 연구 미팅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투표를 못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제가 박사 자격 시험이 대선일 6월 3일에 저희 박사 자격 시험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그걸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꼭 하고 싶어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로 끊었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왜 꼭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12월 3일에 있던 그 비상계엄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우리 손으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 미국에서 당당하게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라고 보여줄 대통령을 제 손으로 꼭 뽑고 싶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외 국민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정말. 이제 국가 정체성이 좀 생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이제 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막 인정받고, 한류 뭐 이런 걸로, 또 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냐 이런 얘기 듣다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촛불혁명도 성공하고 그런 나라가 됐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비상해요. 군사 쿠데타 이러니까 창피해서 자존심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네, 그런 들었어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품격, 권위, 신뢰 이런 건데 이런 게 많이 깨진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게 소위 소프트 파워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뭐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 네. 이렇게 담고 싶은 나라 이런 게 국가 국력인데 지난 3년 동안 이게 너무 많이 훼손됐죠. 맞습니다. 아마 해외에 계신 분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연구자시니까 사실은 R&D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나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 계시기도 하고 R&D가 너무 윤석열 정부 동안 혹독했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R&D 예산을 정말 기습적으로 삭감을 해버려서, 정말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도 아껴서 쓰고, 그런 실험용 용품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얼마 없던 대학원생 월급도 깎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학원 과학 공약, 굉장히 좋은 공약 많이 있는 거를 잘 봤는데, 꼭 나중에 R&D 예산을 네. 잘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처럼 성장한 경제 강국 소리를 듣게 된 거는 다 부모들이 배고러 가면서 논밭하러 가면서 자식도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국가도 사실은 공부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돼요, 국가도. 국가 전체가. 그게 R&D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쇠락해지느냐는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조선 말에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 고개에서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군이 전멸당했거든요. 근데 일본군하고 관군 숫자가 2천 몇백 명이 불과했는데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농민군들은 전부 죽창, 뭐 자레야 화승총, 뭐 검, 뭐 이 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당시에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이렇게 기술차가 있었군요. 네, 네. 네, 엄청난 기술도 과학기술 순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전멸해버리고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서 정말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이런 세상에 바보가 어디냐. 예? 정말 딱 그거죠. 아이들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뭐 학교 가냐, 그 논이나 매러 가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논이나 매, 그게 훨씬 더 낫지. 네. 참 3년을 후퇴했는데 지금부터는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휘연님은 이재명 후보 공약집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재외선거용 어떤 선관위에서 나온 재외선거 홍보 책자를 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게 조편 투표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거리나 이런 비용의 문제로 투표장에 가는 걸 힘겨워하고 있는데, 투표제가 되면은 더 많은 교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게 가장 눈에 띄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게 투표라고 하는 게 국가 주권, 국민들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국민의 권리인데, 이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투표가 옛날에는 권리였잖아요. 지금은 투표가 의무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건데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차비도 들고, 특히 재외국민 같은 경우 멀리 다녀야 되고, 약간 역차 등록하러 한 번 더 가야 되죠, 네, 이게. 맞습니다. 등록하라고, 네. 투표하라고 하고. 이거를 왜 국민이 부담하냐, 그거를. 그래서 이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투표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어느 나라는 이제 벌금을 매기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아주 소수인데, 벌금은 너무 심하고. 장려를 하는군요. 장려를, 네. 인센티브를 네. 주는데, 네. 수당을 주는 거죠. 투표 수당을.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 투표 수당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가면 차비 정도는 주자. 예를 들면 1인당 5,000원, 10,000원이라도 주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노는 거잖아요. 공동체 의사결정, 누구를 뽑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권리지만 이제는 의무로 점점 전환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외국민들한테도 이게 비용을 다 대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편의는 최대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등록과 동시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편 투표도 뭐 네.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게 빠르게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있는데 300불 사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할 때마다 이 국민의힘 쪽에 이런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도 하지 말자. 투표 시간도 줄이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점점 더 네. 강화하자. 우리는 쉽게 만들자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내 내국인들도 많이 보실 거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저 기득권 세력의 목표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투표를 안 하는 건 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안 하는 게 중립이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결국 그들을 도와주는 거다. 제발 투표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나라가 열립니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네. 말씀이고, 그리고 참, 이 해외 유학생이시니까 지금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이 해외로 다 많이 나간대요. 네, 유출입니다. 유출이 사실은. 엄청 나는데, 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유수한 인력들을 받아서 발전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우리도 들어오기는 못할 만큼 나가는 거는 안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사실 예를 들면 개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 잔류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후보님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구나. 눈이 네네네. 초롱초롱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명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에 17년째 거주 중인 여명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저도 문화예술인으로 독일 미넨 대교에 소속된 지역 종교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명진님과 같은 유럽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얼마 전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아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화 강국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사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진실이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움이 힘이 되는 나라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회와 사회를 이어주고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예술과 문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뭉클한 거 창피한 게 아니라, 네, 어떠셨어요? 이 여명진 감독이 만드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런 마음으로 하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를 몰라요. 제가 손오공에 나오는 그 파초선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마녀가 파초선으로 한번 묻히면 태풍이 불고, 그쵸. 두 번이 네. 폭풍우가 일어나고, 네. 세 번 하면 벼락이 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사복을 채우느라고 나라를 망치잖아요. 잘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어요. 어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런 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계산할 수 있죠. 왜 만드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07년부터 독일에 살고 있고 재외 투표도 가능하면 항상 참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4월 4일에 탄핵 결정이 난 그날 바로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대자 재외 선거인 등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렇게 지인분이랑 재외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19대 대선 때 재외 국민들이 지지 선언했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당시에는 유럽 탄핵 집회 때도 많은 분들 오셨었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뜻을 같이 하는 음악인 분들이나 예술가 분들이랑 저희도 저런 이렇게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재외선거 시기가 좀 다가오고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모로 좀 혼란스럽게 전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멀리서나마 어떤 방식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예술인처럼 낼 수 있을까, 혹은 또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 같은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재외 투표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독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들게 됐고, 막상 초안을 만들고 나니까 광야에서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노래만으로는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던가 혹은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자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 보내주셨던 그 지인분께 좀 조언을 구했었고, 또 그분이 대표님 주요 연설 중에서 상대원 시장 연설도 추천을 해주셔서 그 편집 과정에서도 피드백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좀 영상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처음부터 뭐 거창한 뜻을 가지고 사실 시작했던 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고와 정성이 좀 쌓이다 보니까 좀 스스로 잘 편집해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만들면서 생겼고요. 참여자가 몇 명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 분이 여러 파트 불러주신 분도 있었고, 뭐 박자가 녹음한다고 했더니 악보를 그려서 공유해 주신 분도 있었고, 네. 건강이 안 네. 좋아서 뭐 했던 분도 꾸역꾸역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동을. 여명진님은 이번에 어떻게 투표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셔야 되나요? 네. 저는 사실 뮌헨에 살고 있어서 한인회에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랑 협력을 해서 하루 무료 버스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제 차로 이동을 할 거고요. 1박 2일. 1박 2일. 450km 차로 5시간. 기본이 한 400km 이렇게 다들 되시네요. 네, 제가 목요일 늦게, 목요일 밤늦게 퇴근해서 그날 이동을 해서 자고 아침에 투표하고 일정 보고 돌아와야 하는 일정이어서 1박 2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는 투표소가 몇 군데 있어요?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본, 함부르크, 베를린, 제가 알기로 지금 대사관 하나, 그리고 공관 3개, 총영사관 3개. 영사관이 3개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사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독일은 저희가 투표소 늘려달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뮌헨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프랑스나 이런 곳은 한 곳밖에 없기도 하고요. 프랑스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들도 있어서 그래도 재외국민 투표에 좀 더 많이 이렇게, 한국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만 해외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공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만들었어요.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외교관 숫자는 매우 적고 외교 관련 예산도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좀 기형적이죠. 네. 그리고 외국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들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글 학교라든지 세종학당 이런 것도 대폭 확대하고, 거기를 한류 문화나 대한민국 기업들의 전진기지로
그걸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이 투표소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임시 투표소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인력을 한두 명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 한 개인이 그거를 1박 2일로 투표하러 다니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 투표소는 꼭 영사관에서 하는 건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 보완 문제인데 조금 사실 인력을 늘려서 우리가 투표소 여러 군데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은 저희가 확실히 당선되면 확실히 챙기도록 합니다. 당선되면. 네.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야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한국어에 관련해서 좀 말씀하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한국어가 전공 교양 필수라고 하던데, 이미연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네.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미현입니다. 근데 약간 일본인 분위기가 나요. 집 분위기도 아기자기해서 일본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데, 진짜? 그러네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역시나 좀 K-팝, 네. K-드라마 영향이 클까요? 사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히토츠바시 대학은 동경대 수준의 굉장히 좋은 국립대학교인데 거기에 그렇게 유수한 학생들이 전공 교양 필수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싶어서 추첨으로 학생들이 당첨이 되면 K-콘츠 음악이나 영화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해서 쭉 듣고 자랐고 이제 그들은 지금은 뭐 한국의 화장품이나 또는 한국의 물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또 차세대, 한류 세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혼자서 한국어를 다 공부하고 거의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하고 제가 1학기에는 한국어 연극제를 하고 2학기에는 한국의 모든 도시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한국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걸로 수업을 마치는데 학생들이 정말 제가 한국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와서 그러니까 해마다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어 강사로서 혹시 아쉬운 점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휘정 의원님 제가 팬이고 항상 살롱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물론 팬이고요. 별로 같은데 말이야.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지금 굉장히 저에게 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기반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학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나 정신까지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각자 전선을 놀고 있는 이 강사분들을 한국에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연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 전체 대학에 한국학과가 없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학과가 없다라는 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국경을 넘어서 K 인터넷 대학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K 한류, 역사, 문화, 정치, K 컨텐츠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K 인터넷 대학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다른 것들과 또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문학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그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 네, K 인터넷 대학.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봤는데, 그 세종학당이 이제 각국에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 세종학당의 학생들 중에 우수 학생을 뽑아서 성균관대든가 그 대학이 유학생으로 받아준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나 또 한국어 학원을 좀 지원도 좀 하고, 그 중심이 이제 외교 공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K 인터넷 대학은 그때 생각을 못 했는데,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잘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각 대학에 가외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정원 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은 저도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저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걸 해주고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그 선발 대회 같은 걸 해서 각 대학에 분산시켜주고 네. 사실 등록금 전액을 다 지원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일부만 좀. 일부만 주면. 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생각이 너무 일치하는데. 네, 정책적 제안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그 강유정 의원님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 K 사이버 대학을 꼭 한류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는 동경 한국학교라고 한국 정부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학교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잠깐 다녔고 둘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는 사실 1,400명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어떤 작은 유치원 운동장보다도 작은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이 끝나면 10분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10분을 너무너무 놀고 싶어서 그걸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다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저 형아들이 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놀고 있어라고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 것 같은 이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님 전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힘든 역경을 이기고 누구보다도 애국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미래의 BTS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학교에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그러니까 재외국민 근처에 학생들의 아메리칸 그 공부 환경도 그렇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게 재외국민 학교의 그 문제를 떠나서 근처에 아메리칸 스쿨이 있지만 이곳에는 뭐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당선이 되시면 반드시 그 학교에 가셔서 연설을 하시고 그곳에 사시는 교민들이나 모두에게 문화적 자긍심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꼭 한번 그걸 해주신다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대일 관계에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아니 근데 너무나 있습니다. 아니 많죠 실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칙을 지켜야죠. 네.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데 저는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에요. 문화와 산업에 대해서. 문화, 사회 이 영역은 사실 아주 가까운 나라로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민간 교류나 그 외교, 그러니까 외교 문제, 그러니까 뭐 한국 그 침략사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독도 문제나 영토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그걸 좀 떼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을 몇 번 가본 결과로는 정말로 이게 겸손하고 상냥하고요, 열심히 살고 검소하고. 정말 배울 게 많은 국민들이더라고요. 정치와 일본 국민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분명하게 좀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예를 들면 민간 교류로 일본과 사실 많은 협력을 해내는 거, 경제적 영역에 협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일본 언론에서 그대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은 조중동 일본어판 때문에 일본 국민의 7, 80% 정도가 이재명 악마 이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남편이 국제정치 교수를 하면서 일본 언론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일본 언론의 기류가 이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역시 이재명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가라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게 방송에 나오나요? 자, 이런 요즘에 조금 바뀌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실용주의자의 면모로 많이 일본 보여주는. 언론에서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말 뭐 이재명 저희 진짜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아니, 저한테는 좋잖아. 잘 지내고 좋죠. 그래서 서로 도움되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는 그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좀 멀리 보츠와나로 가보겠습니다. 보츠와나. 아프리카 대륙이죠. 일단, 우리, 네, 이미연님과 인사하고, 보츠와나에 계신 정선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츠와나에서 17년째 건설회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재입니다. 한국에서 건설회사 한 17년 정도 건설 분야에 몸담았고, 현재는 이제 보츠와나에서 건설 운영하면서 아내와 같이 NGO 단체를 설립하여서 보츠와나 청소년과 장애인 고아원 봉사와 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 자문용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보츠와나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보츠와나에서 최근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츠와나를 아프리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과 되게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투표하러 얼마나 멀리,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시나요? 여기는 보츠와나는 대사관도 없고 영사관도 없고, 네. 이제 남아공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투표를 가려면 이제 국경 넘어서 남아공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같이 이번에는 공으로 투표하다 오는데 빨리 가면 6시간,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점심도 먹고 하고 그러면은 좀 시간 더 걸리고, 일단 가면은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됩니다. 이야. 그래도 보츠와나의 한국은 잘 알려져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면 동양인 보면 모두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인, 그리고 니하오, 짜이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국 방영 TV에서 드라마 방영을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드라마에 심취해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이 뉴스나 어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열풍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문화, 한국 가수들 춤 따라하는 건 저도 모르는 그룹들을 이 현지인들은 다 잘 알고 있고, 전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심사 시간에 모든 멤버 이름을 아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거의 다 들고 나와서 한번 하나 좀 이름 대봐라 그랬더니, 저도 진짜 BTS 이름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이 정도로 지금 한국 문화가 이제 막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삼성과 LG 전자 제품은 최고의 비싼 가격으로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워낙 후보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감히 무슨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프리카는 시장을 보고 있을 때 많이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아메리카 되고 아시아 되고 이제 교류가 참 활발하게 잘하는데, 아프리카하고는 너무 좀 많이 좀 소홀한 것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은 한 20명밖에 살질 않는데, 일본 대사관, 그전부터 대사관이 있고 중국 대사관이 있고, 아프리카 자원 이 계약을 다 애들이 좀 받고 있고, 이 보츠와나에서 돈 되는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다 가져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신경만 써주면 얼마든지 보츠와나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좀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면 아프리카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교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네. 이제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영역을 우리가 거의 방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교를 하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짓이나 좀 하고 우리 사실은 외교 개념을 제가 완전히 바꿔버릴 생각이에요. 국익 중심으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 특히 미개척지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이쪽은 각별히 투자를 하면 투자 효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죠. 말씀대로 저는 아프리카 쪽도 각별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네, 댓글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비님이 재외국민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별을 보다님이 국내에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해외 동포들은 교통비 써가며 투표하시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토미님, 우편투표제 시급합니다. 재외국민들 참정권 보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SJ님, 일본과 대등한 외교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을 발휘해주세요. 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외국민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멀리 각각 다 시간도 다르실 텐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후보님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 정말 아쉬운데 오늘 말씀하신 거 각별히 잘 챙길게요. 특히 아까 그 이미연님 네. 그 한국학교는 별도로 나중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저는 대일 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적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영역에서 너무 대립 갈등이 심해요. 저는 그것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한일 협력, 예를 들어 문화, 사회, 경제 이 영역에 이 협력이 어그러지는 건 정말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다른 나라 계시면서 이렇게 국내 투표하시느라고 돈 쓰고 고생하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외 국민들께서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만 원씩 막 몇십만 원씩 들여서 가지 않게 임시 투표소라도 만드는 그런 방식을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빠이. 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세계 곳곳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 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면서 우리 다 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하면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저희는 K-이션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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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